채워주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좀 내이 요즘 두꺼운 거 안 입잖아요. 좀 얇은 걸 많이 입는 게 더 보온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있죠. 나이 들수 그러니까 속옷 안 입고 떨고 있다고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건강하구나 내지는 날씬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껴 있고요. 좀 따뜻하게 계시고 또 이제 아프지 마세요. 사실은 이제 그래요. 이제 엄마들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몸까지 아프고 뭐 이러다 보면 괜히 서럽다 하고 나이 먹은 것도 눈물 난다 그러고 혼자 서러움에 받쳐가지고 이러거든요. 그건 바보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시고 이제 좀 항상 좋은 마음. 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균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앞에 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유인균 안에 이런 균이 들어있구나. 보통 여러분들은 유산균 먹는다면 거의 단일종이 많이 있습니다. 단일종인데 자, 지난주에 제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이제 그 먹는 균종들을 다 말합니다. 인체에 살아서 있는 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균을 왜 먹어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막 유산균을 많이 드셨어요. 그죠? 드셔보셨고, 그리고 김치를 먹는다는 거, 된장을 먹는다는 건 다 그 안에 있는 균을 같이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좀 더 잘게 분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균들은. 그래서, 좀 내가 소화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매체의 힘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지고 계신 거 페이지가 97페이지입니다. 자, 건강의 바로미터, 장내 건강과 소화. 지난주 거, 앞에 드린 건 지난주 거니까요. 자, 장 건강 이꼴 인체 건강력과 직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제 다른 거 처음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장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장내 건강이 내 몸 건강이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장은 인체의 세포를 먹여 살리는 영양소를 가공하는 장소다. 결국 이죠. 우리 음식을 먹어서 소화되는 장소가 제가 항상 어디라고 했습니까? 위장요? 예. 위장은 이제 그거예요. 위장은 그냥 믹서하는 기관이고 위장이 더 이상 잘게 부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단당류로 쪼개는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소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하고 그래서 소장이 길어요. 소장이 서양 사람들은 한 6m 정도 되고요. 우리 사람들은 길면 몇 미터 정도 되냐면 8m까지 가요. 여러분 8m 하면 줄넘기 이렇게 우리 여러 명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단체 줄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도 남는 길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럼 8m 제가 저쪽 걸어가 볼까요? 안 걸어가 봐도 이게 우리 대략 요게 어느 정도 되죠? 여기서 요게 예, 1m 90 요게 90cm거든 주로요. 예, 한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가요. 더 가서 이제 1m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8사람이 이렇게 딱 붙었으면 요래가 8사람 붙어서 한 명 더 이렇게 8사람이 10명이 있고 11명 반쯤 붙어야지 이제 요 길이가 돼요. 그 정도로 그건 10m고 그 8m는 이제 요렇게 한 사람이 7명쯤 붙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길어요. 그 긴 이유가 있어요. 위에 이제 12지장, 그다음에 공장, 회장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돌면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뭐 흡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이제 그 소장입니다. 자, 소장이 소화와 흡수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입에서
우리 입에서 그다음 식도로 넘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십이장으로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 직장, 항문. 뭐 직장이라 해봐야 짧죠, 그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지만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 먹은 것이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시금치 먹었는데 시금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죠? 고기를 먹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대로 내려온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럽니다. 선생님, 콩나물을 왜 그냥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콩나물을 그냥 나오는 이유는 콩나물 머리를, 대가리를 안 씹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꼭꼭꼭꼭 씹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분자가 큰 거예요. 분자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씹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위장에서도 그걸 못 깨요. 덩어리가 커서 못 깨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먹어도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흑살이 잘 나와요. 흑살이 잘 나오는 것도, 흑살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잘 안 씹어 먹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씹어 먹은 것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실험 삼아 고기를 그냥 요만큼 굴뚝 삼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되는 고기는 이제 단백질로 소화를 시키는데, 좀 큰 덩어리 씹히면 나중에 그거에 못 내려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위장이 위에 분문이 있고 밑에는 뭔 문이라고요? 예. 제가 계속 말을 해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죠? 예, 위에는 분문이고, 위장이 식도에서, 여기 식도에서 위장으로 넘어갈 때는 분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인근이 있어요. 조인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닫혀 있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싹 열려요. 그래서 쏙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하잖아요. 그러면 토하려고 하면 열려요. 열리면서 안에서 위산하고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분문 있는 데가 여러분들 염증이 일어나거나 그쪽에 뭡니까? 암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이 분문이고, 요런 이제 위장 크기가 여러분들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 큰 사람 조금 더 크겠고, 주먹이 작은 사람 좀 작겠고, 이래서. 그러니까 심장도 요거만 해요, 심장도. 이게. 다 요만한 게 붙어갖고 요 쪼개난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이따만 것 같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밑에가 이제 유문이에요. 그 유문이 여러분들 맷돌 있죠? 맷돌이 이렇게 돌면서 구멍이 맞아지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맷돌처럼 이렇게 열렸다가요. 이렇게 딱 닫혀요.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밑에서 이제 호르몬을 딱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줘. 딱 이제 호르몬을 딱 제공하면 밑에 유문이 쫙 열리면서 조금 내려보내고요. 다시 딱 닫혀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 내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많이 걸려요. 엄청 많이 걸리고, 저녁 때 있죠. 고기를 어구야 먹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안 고프고 던던해요. 그럼 아직 그 속에서 뭡니까? 하고 있다.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열렸다가 이제 12장으로 내려가요. 그 12장도 소장의 그거예요. 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2장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12장하고 소장하고 한 집이에요. 한 집인데, 그래서 그의 이름은 12마디가 그 위에 따로 요래 있기 때문에 12지장이고, 그쪽에서 이렇게 췌장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샘의 줄기가 있어요. 그 소화액이 효소가 나오는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샘물처럼 퐁퐁퐁 나온다 해가지고 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딱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있고 이렇게 회장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통로예요. 한 통로인데 이게 정말 자기가 할 일들을 꼭꼭꼭 다 하고 있어야 돼요. 다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데서나 또 위장에서나 이제 식도암 이래갖고 식도를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이상이 생기고 전이가 생기고 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건강만 내가 오늘 잘 먹고 하루 건강만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은 삶이 건강한, 평생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얘는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이건 잘못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길진 않아요.
네, 요게 좀 소화기관입니다. 요렇게 딱 돼가 있어요. 어째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요게 상해버리면 우리가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속상하다는 게 이게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거라도 하나 제 역할을 못하고 상해버리면은 온몸이 망가져 버리는 이런 게 들어. 그럼 뭐 간은 소화에 무슨 작용을 합니까? 간이 없으면 안 되죠. 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쓸개즙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쓸개즙을 만들어줘야 음식물을 지방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부어요. 쌀에는 지방이 없어요? 쌀에는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있죠. 쌀에 지방, 당질, 뭐 탄수화물 막 이렇게 막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잘게 쪼개주는 거. 유화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할 때 빨리 할 때 비누 칠하죠. 비누 칠하면 거품이 많이 생길수록 지방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유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에서 씹어 부수고 위장에서 소독하고 미접으로 만들고 샘창자에서 췌장 효소로 또 분해하고 소장에서 더 많은 효소로 더 잘게 부수고 그다음 영양소로 흡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화 효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무장을 먹는다. 나무장이라는 건 다른 동물장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걸 먹는다. 뭐, 소에 소창 있고, 대창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의 소화효소를 한번 맛보고 싶으시면은, 생으로 드시면은, 예, 맛을, 예, 그 세포가 생으로는 살아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맛보실 수 있어요. 근데 생으로 먹어본 적은 없죠. 근데 그 맛이 써요. 예, 효소들의 맛이 이렇게 쓴맛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못 먹죠, 그죠? 이제, 만약에 먹는다면은 그런 맛이 나온다는 거죠. 자, 소장은 소화 흡수를 하면서 연동 운동을 한다. 연동 운동은 자꾸 내려보내는 거 있죠.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 이때 효소들이 다 소화하지 못한 영양소, 이제 소들이 다 소화하지 못한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흡수되지 못하고 밀려 나가기 전에 소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또 잘게 부수어 장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미생물들이 그 영양소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이 우리 몸 좋아라고 잘게 부숴줍니까? 아니죠. 저거 먹고 살다 보니까 부수다 보니까 이제 막 부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또 흡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생공존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장이 살고 있는 애들은 지난번에 있죠. 주로 어떤 애들이 살고 있어요? 소장에. 그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종류. 앞에 거 찾아보세요. 비피도박테리아가 있고 락토바실러스가 있고 이랬다 그랬죠. 그러면은 소장에 살고 있는 종이 있고 대장에 살고 있는 종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소장에 살고 있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 그쵸. 대장에 살고 있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 비피더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비피드 똥을 누가지고 노랗잖아요. 그죠? 그럼 비피더스 균이 많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는 락토바실러스들이 있으면서 잘 빠져나오지는 않아요. 항상 거기서 머물거든요. 머무는데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잘 머물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소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윤균 안에는 그런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소장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식구를 늘리는데 아주 그런 좋은 역할을, 유익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소장과 대장의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장 건강이 좌우된다. 이제 그 비만을 유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날씬함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균이 다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유익한 균은 활성 물질 분사를 하고, 유해한 균은 독성 물질을 분사를 합니다. 독성 물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음식 먹고 있잖아요. 막 그 트름을 하죠. 트름한데 음식물 냄새도 나는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역시 독성 물질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변을 하고 또 방귀를 뀌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냄새가 너무 독하다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가스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대장에 아기처럼 비피더스균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변이 좋고 또 어른이 되어가면서 비피더스균이 줄어든답니다. 거의 아기들은 한 60%를 가져 있다 그래요. 그럼 어른이 되어가면서 10% 정도로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질병이 언제 생기냐 하면 10% 이하로 떨어질 때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유해균이 거기에 자리를 많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우리가 그 균을 많이 늘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균이 잘 살 수 있는 음식물이 식물성입니다. 동물성은 별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이 동물성은 왜 그러냐면 동물성을 먹고 나면 육고기 이런 거 먹고 나면 여러분 변 냄새가 어떻습니까? 아주 고약하고 독하죠, 그죠? 그러고 보면은 혹시 그 고기 막 먹고 나면 변 보시면은 기름도 뜨지 않나요? 예, 뜨고 있죠. 나 기름 없어요. 그럼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도 뜨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다는 거는 그걸 죄다 기름마저도 유화 작업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그냥 우리가 의외로 이게 장이 길어서 전부 다 처리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안 해요. 그래서 잘게 다 못 부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거가 아주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죠?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씁니까? 그걸 숙성시켜가지고. 그쵸. 군대 구더기에 모아놓고 숙성시켜가지고, 예, 비료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걸로 지나가면은, 이게 뭐야 하고 밟으면은 늪처럼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균들을. 이제 아주, 예, 좋은 균을 잘 드신 분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놀라운 걸 많이 보게 돼요. 계속 이걸 먹였더니만 막 그냥 몸이 알아서 건강하게 찾아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실험도 하고 저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 일부는 바깥으로 나오지만은 많은 영양소와 가스가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다시 들어간다? 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피더스균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요거는 실제 균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렇게 이제 요 균들이 안에 살아있다는 그런 겁니다.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재흡수되고, 간 효소로 해독을 하고 또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심장에서 어디로 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심실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심장에서 박동해가지고 우심방에 있는 애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가죠. 폐로 가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폐로 가죠. 바로 폐로 가가지고 뭐를 넣습니까? 산소를 다시 넣죠. 넣어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폐에서 소독하고 걸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소독하고 거르는 거는 어디서 해버렸습니까? 간에서 끝났죠. 간에서 끝났고 심장은 오로지 박동을 해가지고 폐로 보내서 폐에서 산소를 우리가 숨 쉬면 산소를 넣어서 다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모세혈관에서 바꿔가지고 산소 넣은 거를 좌심실로 보내요. 그러면 자심실에서 다시 박동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들어가죠. 머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머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독소가 낀 걸 갖다가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이래요. 그래서 가스가 차면은 나중에 머리가 아픈 이유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스가 차면 밑에 이렇게 대장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피더스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쌓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토끼똥이 모여 있고 그 위에는 개똥이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사람이 토끼똥이 있고 개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개똥 넣은 거 보셨어요? 개똥 넣은 거는요 딱딱하게 해가지고 예, 땡굴땡굴 굴러다니고 이래요. 치우기 참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토끼똥은 동글동글한 게 오르륵 쏟아지고 이런 거죠. 제가 왜 이래 잘 앉는 줄 압니까? 예. 자, 장이 건강하여 장내에 가스가 불필요한 찌꺼기를 잘 내보낸다면은 장내 가스와 불필요한 찌꺼기를 잘 내보낸다면은 소화는 순조로워진다. 그러니까 방구를 붕붕 잘 껴야 돼요. 방구를 끼긴 끼야 돼요. 끼는데 방구 안 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방구를 안 낀다면은. 예, 왜 그냥 안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방구를 껴가지고 그 미생물이 있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품었죠. 그거 내보내줘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빵빵하게 돼버려요. 그럼 가스가 찬다는 건 밑에 어떻게 됩니까? 막혀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가스를 품긴 품는데 냄새가 독하다는 거는 엄청 안 좋은 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아토피, 피부병, 고혈압, 당뇨, 통풍, 제가 질병을 말하려 해도 너무 많죠. 그죠? 각종 질병이나 염증으로 고생하는 것도 건강의 기초를 잡는 장부의 부실로 장내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기 때문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토피다. 아토피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독소를 가진 피다. 독을 가진 피다. 그럼 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해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간에 그 해독제가 제대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독제 되는 걸 애기들이 그게 많죠. 아직 애기들이 발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소들이 죄다 이렇게 이제 그 인체를 구성해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제 청년식에 그걸 거의 다 만들어 완성시키는데 아직 자라는 아기가 좋지 않은 음식물을 먹고 내지는 이제 부모가 먹은 걸 그대로 피 속에 가지고 있어. 엄마가 뭘 먹느냐. 좋은 걸 먹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아기들이 아토피 생기고.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 가졌을 때 제가 녹즙을 엄청 먹었어요. 막냉에. 녹즙을 엄청 많이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럴까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활성물질에 우리 활성액 있잖아요. 거기에 다 담궈서 먹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냥 이제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우리 채소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뭡니까 이제 수원이나 안 좋은 그런 게 잔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이렇게 긁으면은요 벌겋게 되면서 그 기묘증처럼 줄이 쫙 가면서 그게 벌겋게 해서 확 뒤집어져 버려. 그랬는데 계속 이제 좋다는 거 약도 먹이고 이랬는데 거의 애가 다 클 때까지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균 알고부터 퍼부었어요. 지금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긁어보자 이랬거든. 안 간지러운데 왜 긁어? 이러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러움이 그래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이제 작은 아토피까지 다 없어진 이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혈 속에 돌고 있는 이게 혈액 속에 돌고 특히 정맥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맥은 이 바깥으로 다 자기 손등 한번 보세요. 시퍼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고 있으면서 요 속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독소가 이렇게 뚫고 우리 세포들이 백혈구들이 그걸 밀어내요. 어디로 밀어내면 이게 혈관이 여기 있으니까 어디로 밀어내겠습니까? 변으로도 보내고 이 피부로 밀어내요. 밀어내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서 전부 다 그걸 뚫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흐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포를 해요. 뭘로? 연고로. 도포를 해버리고 그 밀어내는 균을 죽이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자연 치유한다는 거 사실 그대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먹는 거 있죠. 먹는 거를 가지고 여기에 해주면은 이제 우리의 유익한 애들 있지. 그걸 먹어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다시 밀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밀어내도록 놔줘야 돼요.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몸 밀어내는 걸 위해서 다 연고를 발라가지고 없애버리는 이런 거.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 소멸하지만 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오고 평생을 그러냐. 어른이 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근본적인 것에 뭐가 있다고요? 장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독소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병, 여러분들 이제 애들 여드름 나는 거 있죠. 여드름 나는 거 이거 호르몬이 활성이 어떻고 이거 아니고 애들 한참 자라날 때 이 장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장내 건강만 되면은 여드름 나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세수할 때도 그런 거하고 같이 이제 세수를 하면 달라지겠죠. 부패할 때 생기는 장내 유익균이 만든 각종 독소 이렇게 탁하고 혈액이 만들어져서 온몸을 돌고 있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염증 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소장은 12지장, 공장, 해장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장은 여기 나면 잘 비어 있어요. 잘 비어 있고 회장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음식물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 소장은 늘 찼다가 비웠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양기를 가진 것이다. 활동성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죠. 육모 사이로 장선이 열려 있어. 이제 육모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탈탈탈 이제 우리 육모 하면은 그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옷에서 비로드 하는 거 있죠. 예, 그것처럼 폭신폭신한 이런 식으로 이제 육모가 돼 있어요. 장액을 이것으로 분비하고 유액에 의해 압축된 암죽처럼 된 음식들을 소장을 통과하는 사이에 소장벽에서 분비되는 장액, 간에서 만들어진 슬개즙,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 등과 같이 이제 혼합이 되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소장인데요. 요런 게 이제 육모입니다. 요런 게 육모로 되어 있고요. 요게 장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장선. 요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있죠. 이 장이 우리 세포는 우리가 무슨 나무나 콘크리트 같이 딱딱딱 붙어 있다. 아니면 세포는 물 속에 동동동 떠 있다. 예, 물 위에 떠 있어요. 이게 물 위에 떠면서 자기네들이 부딪혀도 받치지 않고 물컹물컹 하면서 이렇게 딱 이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얘네 세포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세포들이 있으면 균들이 이게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균들이 사라지면은 세포가 느슨하죠. 이렇게. 느슨한데 여기에 다른 작균이 들어와서 이거 장에 이상을 생기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염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식구들을 많이 늘리는 게 이제 할 일이다 이런 거죠. 자, 소장은 소화 운동을 하면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소장에 있는 균이 인체 내 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은 주로 소화 불가능한 음식을 찌꺼기로부터 수분과 비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내보내기 직전이죠.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수분, 비타민, 일부 슬개즙, 염, 빌리루빈 등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은 무려 500여 종이 된답니다. 500여 종이 넘고 대장 속에 사는 박테리아는 제3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세로토닌이 그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세로토닌이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세로토닌은 이제 도파민이라든지 도파민은 흥분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주사 맞았나 보잖아요. 그죠? 그거 맞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 도파민 그걸 맞게 되면은 이제 약간 흥분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막 이렇게 이제 질주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도파민이 막 나오면 사람이 흥분을 잘하고 기분이 좋으면 깔깔 넘어가면서 막 있잖아요. 막 이상한 행동하는 거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세로토닌은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너무 넘친다 이러면서 그걸 이제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악회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색소폰이 너무 시게 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가 낮추죠. 어떤 애는 소리가 작아요. 그럼 올리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지휘자잖아요. 세로토닌이 그 신경전달 물질의 지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게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고 사람이 소화시킬 수 없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음식을 먹는 에너지의 10에서 15%는 누가? 미생물이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장내 플로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장내 플로라는 꽃밭을 플로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겨 참 표현 잘했죠. 그죠? 이게 또 장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장의 융털이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려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여기 음식물입니다. 이렇게 동동. 요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미생물들이 딱 붙어가 꽃밭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과 대장에 걸친 장내 융틀에는 여러 종류의 세균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 그것에 꽃 모양을 꽃밭에 비유하기로 하고, 그래서 장내 꽃밭이라고 한다. 그래 꽃밭을 플로라라고 하는데, 미생물이 꽃밭 같다고 해서 장내 플로라, 그리고 상내 세균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꽃밭,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막 꽃이 곱게 피어 있는데 어디 보셨어요? 이 겨울에?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왜 없냐 하면은 자연 환경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어느 날 꽃밭에 막 이랬는데 뜨거운 태양이 한번 지나갔다. 그럼 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시들어가지고 다 녹아버리죠. 그럼 그거 그대로 놔놓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썩어버리죠. 그럼 그거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비바람이 한번 몰고 갔다. 이래도 꽃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이래서 자연 환경에 변화가 많이 생기면은 꽃밭도 이상이 생기고 꽃밭을 가꾸지 않으면 무성해서 꽃이 잘 못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걸 다시 가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꽃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장내 세균 총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이 좋으면 플로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장내가 별로 안 좋으면은 플로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장내 세균총, 장내 플로라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장내 플로라 이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 장내 미생물이 장내 플로라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항상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그냥 그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 보면 배가 아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항상 들고 다녀요. 그 쪼개난 포로 만들어가지고 아무 데나 솔솔솔 뿌려가지고 막 이래 먹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거의 막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전부 다 비워버렸어요. 싹 다 비우고 이제 제가 막 이런 걸 먹거든요. 이게 뭐같이 보여요? 저기 예, 당근즙이에요. 당근즙이 베타카로틴이 식물 중에서 최상급이에요. 굉장히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녹즙으로 단식한다 할 때는 기초로 50%가 들어가요. 50%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샐러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식물에는 뭐가 많냐면 칼륨이 많아요. 칼륨이 굉장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칼륨만 과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어주냐 하면은 나트륨을 먹어줘야 돼요. 소금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에 있는 나트륨을 먹어요. 그건 천연 나트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요. 그걸 뭐가 가져 있냐면 샐러리가 가져 있어요. 이 샐러리가 가져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할 때는 항상 샐러리를 하루에 여러분 샐러리 요만큼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하루에 반 정도를 이렇게 그거 있죠. 하나 갈면은 한 병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거 요만한 거. 예. 이거 한 뿌리 있죠. 그죠? 뭐 뿌리 나름이겠지만은 예. 이게 이만큼 덩이 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기는 얼마 안 돼요. 한 줄기는 얼마? 하루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거 한 병을 다 먹죠. 예. 한 병을 다 먹죠. 예, 타서 먹기 때문에. 저거 타 먹으면은 금방 얼마 안 돼요. 그 샐러리로 제가 지금 식초를 만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새파란 물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색깔이, 맑은 이렇게 갈색이 되다가 나중에는요, 진한 갈색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변해. 제가 찍어가지고 그거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저희 집에 그 발효기계가 한 4-5대가 있는데 그거 다 차버렸어요. 한 통에 4개씩, 5개씩 넣고, 4개씩 넣고 이래가지고 전부 실험하고 있는데 좋은 식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실에 한번 시간 있으면 들러보세요. 그 식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좋은 식초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몇 잔씩은 꼭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해균이 품어낸 독소가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걱정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럼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얼굴 보면서 어머 사갔어요 그럽니까? 어머 나 늙었어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늙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첫째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은 독소가 많이 생겨요. 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요 유해균이 같이 합작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잠 못 자면 사람이 팍 늙는 이유가 이런 가스 때문에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이 걸리면은 장내 음식물에 정체되어서 유해균이 더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내가 아프다 이러면 항생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생제. 요즘은요, 애기들부터 항생제에 찌들려 있어요. 애기들부터 찌들려 있고, 그럽니다. 요새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약이나 이런 친 거 많이 먹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단연 1위예요. 굉장히 많이. 중국보다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꼭 활성에게 담궈가지고요. 그걸, 그거 좀 빼버리고 드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아기 때부터 우리는 항생제에 쪄달려가지고, 항생제 자꾸 수준 높은 항생제에 써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먹게 되는데 어른들은 계속 이제 식물에 든 거 이런 뭡니까 뭐 이렇게 농약 종류를 먹게 되고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으면 시체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안 썩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래서 안 썩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태우자 이래가지고 태우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게 안 썩어서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잘 썩도록 만들어야 돼요. 잘 썩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썩을 여가 없이 요새는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유해균도 사멸되고 유익균도 사멸되고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문제는 여기 생겨요. 항생제를 넣으면은 유해균, 유익균도 다 죽는데 이 균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항생제 들어오죠. 그러면 유해균들이 많다. 유해균들이 많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거 독약이다. 먹으면 죽는다. 유해균도 항생제잖아요. 미생물에 대해서 항 역할을 하는 거. 미생물이 못 살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면 먹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없이 이걸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걸 감지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작이 빨라져요. 막 빠르게 활성하면서 밑에 자기 새끼들을 순식간에 만들어 버려요. 이게 모든 생명의 DNA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DNA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DNA가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DNA는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있는데 DNA 얘기를 들으면 또 신기해요.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 이런 거 하면 신기한데 일단은 얘네들이 딸세포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완전 활성물질을 뿜는데 유익균이 많은 경우하고 유해균이 많은 거하고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환자이면서 항생제를 많이 먹죠. 그러면 아픈 환자는 이게 많을까요? 유해가 많을까요? 유익균이 많을까요? 유익균이 더 많죠. 그렇게 되면은 나쁜 독성 물질이 확 순간에 퍼져요. 그러면서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은 덜 아파요? 그쵸. 병원에 있으면 더 아파요. 어째 집에 오면 좀 숨을 쉴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얼른 가자 하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정도 아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개들이 요새는 개들도 병들이고 있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약 먹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산에 가면 짐승들이 약 먹으러 내려와요. 약 먹으러 안 오잖아요. 그죠? 지네들이 알아서 그쪽에 있는 거, 이게 풀뿌리 먹고 어쩌고저쩌고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사람만 유독 어떻게 합니까? 막 먹고, 이제 개나 고양이도 약 먹이고 있어요. 네, 그거는 참 필수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균들은 이때 있죠. 유인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뮤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먹어보셨죠? 가루를 먹어보시면은 약간 끈적한 맛이 나올 거예요. 끈적한 이렇게 뭔가 짝 달라붙는 맛. 이게 왜 당분하고 다른 짝 달라붙는 맛. 이게 뮤신이에요. 뮤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신 저는 그걸 입에 넣어갖고 잘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먹고 입에 여러분들 그걸 균을 입 안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막 머금고 있으면은요 입냄새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 균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로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 김구선 여사님 그런 거 잘 만드세요. 레몬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입 안에서 이렇게 머금어 가지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예.
자, 코팅막을 형성해서 소화효소나 산으로부터 장벽을 보호하고 장내 유인균은 위에서 분해지지 못한 음식물이 인체에 흡수되도록 소화 분비하는 등 효소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자, 약물의 분해, 흡수. 이게 약물이 들어오면은 사실 약물 먹어가면서 지가 깨버립니다. 들어오으니까 먹어야 되죠.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비타민 형성 및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이온,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장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건강한 음식물과 장내에 유익한 균들의 작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꽃밭이 이상이 생겨도 노력으로 꽃밭을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균을 통한 발효 음식으로 장내를 깨끗하게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다 좋아진 것 같아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 없다는 분 계신가요? 있어도 손 안 들겠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넣든 안 넣든 이제 좋은 뭡니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족이 드시면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